소장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영차 바다야 시청자 여러분에게 들려주실 주제는 어떤 겁니까? 예, 바다의 가장 중요한 위치 그리고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서서 항해하는 선박들의 그 안전한 길잡이 역할을 하는 바로 등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최초의 등대는 무엇입니까? 알렉산드리아라는 섬이 있었는데 거기에 알렉산드리아 왕조가 있었고 무역이 아주 번성하는 곳에 이 파로스 등대라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최초인데 근데 안타깝게도 15세기에 그 지진이 일어나면서 지금은 흔적만 남았는데 이 등대 반사경이 6km 떨어진 바닷가에서 발견됐어요. 그래서 상당히 큰 지진이 일어났던 거죠. 그리고 이제 실제 현존하는 이제 등대는 나코르나 등대라고 스페인. 이게 스페인 이렇게 돼 있고, 이거 포르투갈인데 여기 있습니다. 여기 북서쪽에. 그래서 지중해 연안을 다 비추는 그 등대죠. 최고의 건축 기술을 적용해서 등대를 만든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러면 등대를 통해서 건축의 변화상도 좀 살펴볼 수가 있겠네요.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 이제 한반도 동남단에 이제 가덕도라는 등대가 있는데요. 유라시아 한태평양으로 하는 출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산 신항만이 거기에 건설이 됐고, 그래서 일제 강점기에 여기다 가덕도 등대를 세웠고, 지금도 이 등대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된 부분은 등대 입구에 이제 항시를 상징하는 벚꽃 문양이 이제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일부 이제 건축학자는 아니다. 우리 왕을 상징하는 문양이다. 그래서 결국 오약꽃이다 하는데 논쟁은 계속 있는데 아직 진실은 어느 쪽인지.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당시에 일본이 조선 총독부를 활용을 했기 때문에 벚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당시 유행했던 그 서구 양식을 그대로 이 등대에 적용을 하고 있어서요. 그 한일의 어떤 건축 양식을 볼 수 있는 건축학적 가치가 아주 높아서 부산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등대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이제 오른쪽에는 2002년 신항만이 건설되면서 우리 등대도 이용을 높여서 40.5m로 전망대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망대에 올라가면은 이 부산 앞바다를 다 볼 수 있고 모든 선박들의 항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팔각 돌출형으로 이제 돼 있어서요. 계단을 올라와서 누구나 그걸 구경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우리나라에는 몇 개의 등대가 있는 겁니까? 등대원들이 상주하는 곳은 이제 38군데고요. 이제 전망대 역할을 이렇게 하는 대형 등대는 49개. 그리고 이제 각 섬에 이렇게 가면 조그만 포구에 이 등대가 있습니다. 그걸 방파제 등대라는데 이것까지 다 합치면 5,289개입니다. 참고로 이 방파제 등대는 항상 등대가 두 개가 있습니다. 빨간 등대, 하얀 등대. 근데 빨간 등대는 배가 들어올 때 등대를 오른쪽 우측 통행을 합니다. 배들은. 하얀 등대는 배가 나갈 때. 그래야 서로 항구에 부딪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언제 처음으로 등대가 등장했습니까? 가야국 때 이제 진해 앞에 망산도라는 섬이 있었는데 이게 햇불을 신호로 당시에 등대 역할을 했다고 삼국리사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근대식 등대는 115년의 역사를 가진 인천 팔미도 등대로부터 등대의 역사를 치고 있습니다. 인천항 여객터미널. 이른 아침부터 팔미도로 향하는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분주합니다. 팔미도는 인천항에서 약 1시간 거리에 위치해 있는데요. 인천대교 아래를 지나
갈매기들과 함께 바다를 달리고 나니 눈앞에 팔미도가 나타납니다. 팔미도는 우리나라 최초로 근대식 등대가 세워진 섬인데요. 현재는 옛 등대와 신등대가 나란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1903년도 6월부터 불을 밝기 시작한 이래 111년 동안 인천항의 관문으로서 선박의 안전을 위해서 불을 밝기 시작하였습니다. 일본이 한반도 침략을 위해 만든 팔미도 등대. 그런데 이 팔미도 등대가 한국 전쟁의 판도를 뒤바꾼 인천 상륙 작전의 핵심 길잡이 역할을 했습니다. (1950년 9월 1일) 6명의 유엔군이 어둠을 헤치고 팔미도 등대를 탈환, 등대의 불빛을 환하게 밝힙니다. 팔미도 등대 불빛을 길잡이로 삼아 유엔군은 월미도와 송도에 안전하게 상륙, 한국 전쟁의 전세를 뒤흔들게 됩니다. 인천 지역은 해안가가 좁고 조수간만의 차가 커 야간 상륙이 어려운 지역이었는데요. 하지만 전쟁에서 이기려면 인천 상륙 작전이 꼭 필요했고, 그 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 팔미도 등대의 불빛은 매우 핵심적인 요소였던 거죠. 그 후로 계속 팔미도 등대는 우리나라를 지키는 든든한 불빛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등대도 전쟁하고 많이 관련돼 있는 것 같아요. 등대 그렇습니다. 자체가. 예. 뭐 한국 전쟁 때는 좀 무사했습니까, 이 등대들이? 그럴 리가요. 한 70% 이상이 다 파괴가 이제 됐고요. 파괴된 게 이제 문제가 아니고, 이 등대는 전략 요충지에 있기 때문에 모든 그 전쟁의 교두보입니다. 우리 인천 상륙작전에 한 것처럼. 그래서 등대원들이 북한군이 점령을 했을 때는 또 사상검증을 받고, 국군이 다시 왔을 때는 또 이데올로기에 적용해서 빨갱이 검증을 받고, 그래서 죽은 사람도 있고, 하조도 등대 같은 데는 그 마을의 유지들과 학교 교장 선생님 찾아가서 이분은 죄가 없다, 이분은 등대만 지켰다, 뭐 이런 변론을 해주고 해서 목숨을 부지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등대가 이제 제주의 산지 등대, 그리고 서청도 등대 이런 데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전쟁 때 주문진 등대 근무했던 분은 낙동강으로 우리가 밀려갈 때 이분은 등대를 전부 부품을 해체를 해서 들쳐미고 갔다고 그럽니다. 뭐 이유가 있습니까? 이를테면 이제 우리가 전쟁에 이겨서 다시 주문진으로 돌아오면 등대를 조립을 해서 다시 밝히겠다는 어떤 등대지기의 어떤 사명감에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분을 제가 이 생전에 만났는데 그 얘기를 듣고 참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강릉에 사실. 전쟁이 얽힌 등대 이야기 하다 보면 이 독도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뭐 독도 등대에 얽힌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예, 우리가 이제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 그 우리 행정력이 독도에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틈새를 노려서 일본이 이제 항공기와 군함을 이끌고 독도를 침공을 했죠. 그래서 이제 울릉도에 있었던 그 홍순칠 의병대 대장을 비롯하여 울릉도에서 20대 이 건장한 청년들을 40명이 전부 이제 당시 거기는 습기도 많이 차고 여러 식량 같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렵게 생활하면서 3년 8개월 동안 독도를 지켰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온 국민이 애타게 염원하던 광복이 찾아왔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일본. 그러나 한국전쟁이 일어난 한반도의 혼란을 틈타 또 한 번 침략을 시도한다. 독도에 무단 상륙 후
일본 땅이라는 나무 표지판을 세운 일본. 결국 울릉도 청년들은 독도를 수호하기 위한 조직을 만드는데 부산에서 오징어를 판 돈으로 각종 무기와 장비를 마련한 45명의 독도 의용 수비대원들. 그들은 4년간의 치열한 전투 끝에 독도를 지켜낸다. 그리고 그들이 독도에 새긴 세 글자. 독도 의용 수비대원들이 있었기에 독도는 우리 땅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래서 1956년에 이제 이분들이 철수하면서 우리 정식 경비원들이 그 업무를 이어받아서 지금 독도 경비대가 이제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독도 경비원들은 등대 밑에서 그 소총과 기관총을 무장하고 유사시에 대비해서 2인 1조로 오후 6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근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대 인지가 있는 곳이 이제 104m 최정상인데요. 이제 독도는 천연 개념물이기 때문에 새 기둥을 받아가지고 위에가 이제 독도 등대 사무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가서 풍랑지구에 갇혀 3일을 살아봤는데 이거는 고시원 수준입니다. 고시원. 그 열악한 데서 어떤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있는 것이고 운동할 곳이 없으니까 경비대 옥상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운동을 하고 거기는 또 갱이갈매기 서식지예요. 그래서 엄청난 갱이갈매기들이 자기네들끼리 생존 경쟁을 하다가 먹히고 죽고 이 독도 등대에 배설물을 다 해놔서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경비원들은 그걸 씻고 사체를 치우고 이런 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밤이 되면은 어선들이 바람을 피해서 동도 서도 쪽으로 오면 이 사람들이 안전하게 몸을 정박하고 있는가를 계속 관리를 하고요. 1시간 단위로 독도 해상의 날씨를 체크해서 기상청에 하면 우리가 9시 뉴스 1시간 단위로 뉴스 날씨 예보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소장님 말씀 들어보면 등대가 단순히 빛을 비추는 항해하는 배들에게 안전하게 빛을 비추는 역할 외에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네요.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 우선 이정표 역할입니다. 우리가 인천 상륙작전을 얘기했지만 냉정하게 보면 우리가 약소국이었을 때는 강대국들이 인천항이고 어디 큰 항구를 들어왔을 때 등대 불빛을 켜게 해서 들어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일방적인 이정표 역할을 했던 거고 지금 이제 우리가 OECD 11의 1위의 경제대국이니까 이제 등대도 멋지게 이 전망대로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이제 태평양으로 가는 어떤 이런 이정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등대도 보통 일제, 이 독일제 이런 걸 제품을 썼는데 지금은 순수 우리 국산 제품과 국산 건축 양식 그리고 우리 그 지역 정서에 맞게끔 등대를 만들어서 어떤 우리 문화 공간으로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했듯이 기상청에 그 바다 날씨, 해상 날씨 이런 거를 1시간 단위로 우리 일상생활의 편리함을 도모하고 있는 거죠. 호랑이 형상의 한반도. 그 중에서도 호랑이의 꼬리 끝에 해당하는 호미곶. 이곳에 국내 유일의 등대 박물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립등대박물관은 시대의 변천과 기술의 발전으로 점차 사라져가는 항로표지 장비용품을 영구히 보존 전시하기 위해 건립이 되었습니다. 전시관으로는 등대의 유물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유물관과 함께 등대의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살펴보실 수 있는 등대 역사관, 그리고 등대를 직접 보고 만지고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 건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등대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국립등대박물관. 이곳에선 등대에서 거주하는 등대원들의 생활 모습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고 우리나라 등대의 역사도 흐름에 따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항로표지 유물관인데요. 우리
우리나라에서는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안전한 표지 시설을 설치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틀어 항로 표지라고 부르는데요. 흔히 등대하면 가장 많이 떠올리는 불빛. 이것은 빛을 이용한 항로 표지입니다. 그런데 태풍이나 안개 등의 기상 조건으로 인해 불빛이 잘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등대에는 광파 표지 외에 소리로 위치를 알리는 음파 표지, 위성 신호를 사용하는 전파 표지 등도 사용하고 있답니다. 선박의 안전을 위해 항로 표지법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겨울방학을 맞은 자녀들과 함께 이곳에서 직접 등대도 보고 등대에 관한 흥미로운 내용들도 알아보는 건 어떨까요? 등대를 보고 먼 바다에서 배들이 들어오거든요. 거기에 이제 거의 안내 그 불빛인데 굉장히 멀리 불빛이 나갑니다. 이 강호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불빛이 밝게 나가요? 네, 등대 강호는 이제 시대에 따라서 이제 달라졌었는데요. 처음에부터 이제 등대가 바다에 있었던 게 아니고 높은 산 정상, 예를 들면 흑산도 같은 데도 상모봉 정상, 장보고가 거기를 실어갔다 거기서 횃불을 켜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요. 장작불이나 이런 걸 피워서 불빛으로 신호를 이제 보냈었고, 서양에서는 야자수를 태워가지고 이제 불빛을 보였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무에 반사경을 들어서 이제 신호를 보냈고요. 그 다음 지금이 이제 굴전된 렌지가 여러 이렇게 조각하듯이 깎여 있습니다. 굴절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빛이 여러 군데로 이제 강하게 갑니다. 그래서 첨단 기술까지 여기 접목이 되다 보니까 항해하는 그 선박이 1m 이내의 오차 범위로 정확합니다. 모든 등대는 깜빡이는 속도가 전부 다 다른 거예요. 네, 다릅니다. 예를 들면 10초에 뭐 한 번 깜박인 거, 11초에 연속 2번을 깜박인 거, 13초에 한 번 깜박인 게 다릅니다. 그걸 이렇게 보고 마도로스가 여기가 어느 섬이구나, 어느 바다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뭐 말씀하실 게 있으십니까? 등대가 어떤 우리 역사 현장, 문화 현장, 섬 사람들의 어떤 삶의 터전 현장이기 때문에 이 등대가 계속 우리 그 후손들에게 그 문화와 역사를 전승이 돼야 되고, 그걸 또 일깨우고 안내하는 분들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등대는 계속 우리 어떤 해양 문화 공간으로 체험하고 즐기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계속 발전해 나가야 되고, 또 그렇게 아주 독특한 이런 문화까지 만들어가면서 우리나라만의 해양 민족으로서의 긍지를 살리는 그런 거점으로서 등대가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